지금 평산 재벌이 탄생했잖아요. 양산에서 책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네. 아시죠? 그거요, 맞아요. 지금 난리 났어. 문재인이 팔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책 사지 정신없 책 삽니까? 아니 거기 납품 좀 하세요. 평산 책방에 가가지고 평산 책방에 가서 거부해야 할 미래, 상실하게 거부해야 할 미래를 한번 커피도 팔고 기념품도 그러니까요. 팔고 한 달에 5억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돈 벌어가지고 뭐 후원해줄지 모르겠고. 신당 차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네. 이준석 공천을 두고 논란이 벌써부터 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공천을 줄 거냐 말 네, 거냐.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괜히 공천 탈락시켰다가 네.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아,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냥 지가 하도록 내버려 둬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네. 있고 하는데 총선 공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노원 병 아닙니까? 네. 여기를 이제 다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자기를 안 주면 그때 무슨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3선입니다. 거기에서. 네. 마이너스 3선.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 관리 안 합니다. 아하. 공중전만 하고. 저 순천에 가가지고 순진한 행보를 알아가지고 순천 갔다 진주 갔다 순천 갔다 진주 갔다 그러다가 MBC 갔다가 뭐 그런 그런 것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진한 행보. 이건 대통령 네. 선거도 아니잖아요. 당대표 네.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노원병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원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준석이 뭐 고개를 아. 가로젓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가 아는 거예요. 네. 쟤 나가도 안 되라는 거 알아가지고 그냥 뭐 또 걔네 안 주면 네. 분란 일으킬까봐 줘가지고 마이너스 4선 만들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네. 또 한쪽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아니 네. 공천을 그러면 이준석이를 줄 것 같으면 누구를 그러면 공천을 배제할 거냐. 이준석이 같이 당에 경선시키면 돼요, 경선.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이 당에 해를 끼친 사람도 네. 만약 공천을 준다면 그럼 태영호는 무슨 명목으로 안 줄 것이며 아. 강신업이는 뭐 때문에 당대표 이 경선도 컷오프. 못하게 잘랐으며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이제 이준석이는 아예 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우리 네. 논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네.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되고 경선을 줘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거기 경선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없다. 거기 노원병이 지역구 관리도 안 해놓고 네. 민주당 텃밭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기 누가 나가겠느냐. 어차피 쟤밖에 없다. 아. 그래서 저기 나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재추자 그런 말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튜브를 하면 저 댓글 달린다든지 저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네.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뭐 저기 당 지도부, 네. 당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준석의 그런 어떤 윤통에 대한 어떤 그 까대기,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힘에 대한 해악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아시다시피 이준석이는 김남구 코인 사태 때 김남구 이 코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하. 정말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봉투 때 한 번도 송영길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재명을 송영길 전 대표와 오히려 KBS 나가서 토론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아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강연에 가서 그 코인 보통 이제 회사원들 이제 주식 투자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많이들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옹호성 발언이지, 옹호성 발언. 옹호성 발언을 옹호성 발언. 본인도 했더라고요. 코인을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김남국 코인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위믹스 같은 경우요. 급등 전에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20억 원어치를 갖다가 위믹스 코인에다가 네. 올인을 했답니다. 20억 원을 무려. 아니 그렇게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가방도 없어하고 뺑뺑 메고 다니고 라면만 라면만 먹고 사는 김남국이가 무려 20억 원을 위믹스 코인 한 종목에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내부자 정보나 뭐가 없으면 그렇게 투자할 수가 그래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수사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김남국을 이걸 비판을 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조금만 하면 그렇죠, 바로 그렇죠. 비판해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싱하이밍 말이죠. 네. 이거는 정말 그 싱하이밍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도를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도 거기서 듣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15분 네. 동안. 그 비판하는 것이 맞고 싱하이밍도 좀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말하자면 그 싱하이밍의 그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싱하이밍이 우얀스카이면 그러면 윤통은 고종 황제란 말이냐? 이렇게 또 비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얀스카이라는 말이 이제 네, 그렇죠. 옛날에 청나라 때 우리를 압박했던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싱하이밍이 폐악질을 잘못된 많이 한 폐악질을 사람이죠.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싱하이밍이 우얀스카이면 윤통은 고종 황제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유통을 까대는 거죠.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치인이 가끔 비꼴 수는 있지만 네. 사사건건 비꼬면은 네. 그건 본인을 스스로 ڳ아먹는 일이에요. 또 비꼰 것이 뭐냐면 이번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시 이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네. 윤 대통령이 입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유은통이 입시 전문가면 그러니까 입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입시 전문가면 그럼 버닝썬을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냐? 또 이렇게 삐갔어요. 그다음에 또 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정을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치 전문가냐? 이런 식으로 비꼽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꼬는 거 하나는 잘해요. 네. 그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JQ 잔기술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정치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 내지 네. 내지는 어떤 깊은 네. 내재된 어떤 그 의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도 물론 뭐 공부도 잘했고 능력도 있지만 좀 큰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너무 짜잘한 거, 누구 네. 비꼬고 비판하는 거 네. 이거는 큰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네. 해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이분이 지금까지 그 방탄복 입고 네. 자기 그 구속영장 청구되니까 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분이 네.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거 이 뭘까? 정말 네, 황당한 황당하죠. 일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탄복을 갖다가 한 겹, 두 겹, 세 겹 끼워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다 바꿔봤죠. 다 바꿔버리고 심지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또 이제 선거에 나갈 수 네,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만들어놨잖아요. 대표도 되고. 예, 뭐 그렇게 다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 부채포 특권을 포기한다? 아닙니다. 쇼입니다. 네. 결국 이제 쇼하는 건데 네. 그럼 쇼를 이 시점에서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일단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부채포 특권을 이용해가지고서 구속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대장동 이런 것들을 갖고 다시 영장을 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시영장 치기는 좀 예, 힘들어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치는 그 다른 거니까. 사안으로는 몰라도 그러니까 영장 칠 만한 사안이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거라든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 거라든지 네. 이게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러면 영장 칠 만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민주당의 지금 여러 상황으로 봐서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은 타력에 의해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 무슨 얘기야? 혁신했다, 나, 예, 이거죠. 혁신했다 이거죠. 나 불체포 특권까지 내가 포기한 사람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얕은 수를 써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이라 이것을 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고 네, 네, 네. 설사 친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 법원에서 네. 좀 잘 하면 이걸 면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영재 의원이 면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네. 내가 그래도 당대표 거물인데 네. 법원에서 쉽게 그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아. 그런 생각까지 하고서 지금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지금 네. 아마 이제 주요한 게 나온 게 네. 쌍방울, 백현동 이런 예. 건데 네. 쌍방울은 아마 저기 이 이화영 전 의원에서 끊을 그렇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예. 백현동도 백현동.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뭐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영장을 설사 치더라도 치더라도 민주당이 어. 그 체포동의안을 설마.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그렇죠. 끌면요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원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법 제도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뭐냐면 불체포 특권을 이게 포기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포기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이게 헌법 44조 1항에 있는 헌법 사항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검찰에서는 국회로 무조건 체포 동의안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보내면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가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가결 안 되면 법원이 영장 심사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결을 안 시키고 그냥 본회의를 안 열어버리는 안 거야. 열어버려. 안 열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는 이렇게 선언적인 어떤 폼을 잡고 어. 이제 슬쩍 뒤로 말이죠. 그렇죠. 민주당한테 예, 야, 이거 민주당한테 그냥 야 계속 지연시켜. 예, 지연시켜. 끝까지. 이러면 끝나는 거고 설사 예를 들어서 연다 하더라도 우리 당대표를 지키고자 얘들이 부결을 시키면 부결시켜버리면 내가 그죠? 그런 거 아니야. 쟤들이 부결시킨 쟤들이 거야. 나는 가고 싶었는데 네, 그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 이 제도의 네, 허점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이렇게 우리 정치펀치에서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네, 이해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 혁신기구도 출범을 네. 했습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네. 됐는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혁신 의제를 돈봉투 그 전당대회 네. 돈봉투로 삼기도 했는데 지금 혁신 기구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기대 못합니다. 일단 이래경이라고 지금 천안은 저 잡복서를 주장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김은경을 이 김은경은 이제 그 원래는 보험업법의 그 전문가입니다. 네, 네. 그쪽에 이제 법학 교수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네. 분인데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조금 이제 일을 했던 거 그거는 네. 인연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 혁신을 하려면 정치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고루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악력이라든지 네. 내지는 지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세세한 어떤 그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밖에 있던 분 잘 글쎄요. 모르는 분을 갖다가 금감원 집어야. 부위원장인가 뭐 하신 분인데 그거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여기 당혁신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로 저는 앉혔다고 보는데 아하.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아바타다? 아바타로 봅니다.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말해야죠. 네. 뭐 뼈를 깎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돈봉투나 코인 얘기 다 어물쩍 다 그렇죠, 넘어갔어요. 그렇죠.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 이분이. 그리고 돈봉투 같은 건 어차피 그거는 민주당이 사실인 일이 별로 없어요. 수사에 맡겨진 부분이고 네. 민주당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탈당했다는 아무것도 이유로. 안 했죠.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인도 지금 또 탈당시키고 아무것도 안 코인 했어요. 탈당했다는 이유로 코인이 탈당했다는 이유죠. 그다음에 송영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수사가 송영길에 대한 수사만 남은 겁니다. 네, 다른 네. 사람들은 다 이제 수사된 거고요. 네. 그래서 당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 남은 거지. 네. 그걸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나간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 네.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재명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재명이 이제 그야말로 물러나야 된다. 네. 당의 혁신은 이재명에 대한 그렇죠. 혁신이 이재명이 중심이에요. 물러나는 게 당혁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안 해요. 흘러간 물이나 얘기하고 네. 그래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민 씨에 대한 이야기 네. 좀 해보겠습니다. 조민 씨 유튜브 방송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20만이 있는데 넘었대요. 네. 네. 대단합니다. 아니, 뭐 출마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조민이가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뭐 토크 콘서트도 예, 예. 나타나고 뭐 네. 또 어서 빌렸다고는 하는데 외제차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됐어요. 네. 저는 조국이가 정말 안 현명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람은 좀 현명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조민이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는 네. 네. 나부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공소시효가 8월입니다. 네. 사실은 조국이 수사했을 때 정경심이 수사했을 때 이미 조민이를 공범으로 적시해놨어요. 적시했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엄마가 깜빵 가고 그렇죠. 아버지까지도 기소한 마당에 딸은 좀 딸까지, 봐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예, 그 원정주의가 정서. 있어요. 네.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나부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성호 스님도 또 다시 고발하고 아. 이런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네. 다시 또 뭐 그 오상종 단장이라고 네. 있어요. 또 호국 거기서도 또 고발하고 막 시민단체에서 이러는 바람에 이걸 벌집을 쑤셔놓은 거야. 그러니까 검찰도 고발이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안 할 없어요.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조민이를 기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소한다는 거죠. 예, 기소한다는 겁니다. 네. 기소하면 100% 이건 유죄예요. 그렇죠. 이미 다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성년자일 때는 예. 기소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미성년자 자기 판단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는 대학생이었고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다 알고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 쌍둥이 딸 거기는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년인데 기소 안 할 지금 명분을 스스로 다 없애버린 거야. 맞아요. 만약에 그 하나의 명분이었다면은 엄마가 이미 벌 받고 있고 아버지도 벌 받으니까 딸까지 요것이 하나의 명분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야. 아하. 그래서 저는 조민이도 현명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기 콘서트에 왜 불러냅니까 글쎄, 딸을? 아니, 그리고 유튜브는 뭐라 좀 이따 하더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가 안 똑똑해. 조국이 안 되는 이유. 관종증에다가 네, 재무적 관종. 파괴요. 예, 관종에다가 에고이스트. 네. 예, 나르시스트. 네. 그래서 소영주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조국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칼럼을 칼럼을 쓰기도 쓰잖아요. 했는데 아, 네, 네. 바로 조국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야 뭐 서울법대를 나왔네, 뭐 네네. 잘생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네. 이 평범한 수준도 안 돼. 아하. 좀 뭔가 약간 좀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좀 네. 그렇게 좀 특이했다고 그래요. 아, 무슨 네.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은 청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정장 비슷한 거 딱 입고 오. 또 까만 장갑을 딱 끼고 아하. 007 가방 같은 거 딱 들고 오.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떠오르죠? 그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좀 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로저무어인가요? 네, 그 로저 뭐 딱 생각나죠. 많이 튀었다. 근데 저번에도 우리 왜 법무장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청문회 나갈 때 네. 인사청문회 나갈 네. 때 생각나시죠? 꼭 물병을 들잖아. 아, 그렇죠. 그 무슨 물병이라 그러죠? 꼭 이거 들고 네. 그것도 색깔별로 들고 다녀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니 청문회 나오는 법무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백팩을 메고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팩을 메고 여기다가 또 그 저기 텀블러라고 그러죠. 텀블러. 이 텀블러 들고 저 그걸 보면서 저 뭐지 그랬는데 좀 특이해. 예. 그러니까 패셔니스타죠. 네. 근데 지금 조국 예. 전 아이고, 장관이 네. 네. 지금 뭐 양산에 출마한다, 광주에 출마한다, 네. 신당을 만든다, 그렇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 또 부추겨요 많은 사람들이. 네. 뭐 박지원이 부추기고 뭐 또 네. 심평 교수도 부추기고 그러는데 근데 나오는 거야 뭐 자기 자유니까. 네. 그리고 또 마치 나와야만 조국이가 명예가 무슨 뭐 회복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회복될 명예가 무엇이며 안 나와가지고 회복되지 않을 명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돼도요. 예. 유죄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국이는 자기가 정치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려는 거예요. 무슨 희생양이에요, 그 정치 희생양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자기 근데 잘못이지. 조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얘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왜 본인만 갖고 그래? 아. 왜 강남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강남에 그렇게 했다 이거야. 다 나만 그렇게 했다. 왜 나만 갖고 왜 그래? 나만 갖고 그래? 요게 억울하다는 거야. 아하. 근데 그 억울하다할지언정 그럴지언정 그거는 자기가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법무장관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된 그렇죠. 거잖아. 그건 마저도 자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설사 나만 갖고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는 범죄자잖아. 네. 범죄자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네. 그래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내 책임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왜 본인만 갖고 그러느냐. 본인이 법무장관 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자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가 조국이가 참 좀 똑똑했던 사람이라면 민정수석하고요. 법무장관을 하지 말고 그렇죠. 출마했어요. 출마했어야 부산에 된다. 그럼 대통령 됐어요 지금. 아유, 그래 이제 그 가능성이 많아. 큰일 날 뻔했네, 물론 우리 큰일 큰일 날 뻔했지만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네. 그래서 딸까지 저렇게 또 기소되게 만들고 지금 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국이가 어떤 일 얘기하는 얘기는 또 출마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는 말이다.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나와도 되지도 않는다. 근데 물론 이제 광주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면 될 수는 공천 있겠죠. 주면 되긴 그럼 될 수 되겠죠. 있겠죠. 근데 그것은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을 만나줬어요. 그리고 독대하면서 술까지 따라주고 사진 글쎄, 찍고 독주를 이거는 마셨다고 그러잖아 또. 자기가 마음의 빚이 있다 그랬죠. 마음의 네. 빚을 이제 갚아주면서 출마하시라고 문 열어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산 출마 선언한 그러니까 거예요. 양산해 가지고 지금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어요. 아. 정경심은 영치금 받아가지고 벌고, 네. 그다음에 또 조국이는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네, 벌고 또 책 팔아가지고 책 팔아벌고. 양산에서 책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네. 아시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난리 났어. 그리고 지금 평산 재벌이 탄생했잖아요. 네. 여기 평산 재벌이 책만 파는 게 아니야. 거기 커피도 팔고 네. 기념품도 그러니까요. 팔고, 뭐 토리 라떼. 야, 얘 토리 라떼도 팔고 그다음에 또 네. 앞치마도 팔아. 아, 네. 한 달에 5억 정도를 번다는 거야. 그럼 1년에 60억이야.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돈 벌어가지고 조국 뭐 후원해 줄지 모르겠고. 신당 차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이 책이 거기서 많이 팔려요. 그걸 많이 팔려요. 문재인 책이 1등이고. 네. 조국 책이 아니 있는가 문재인이 팔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책 사지 강신업 책 삽니까? 아니 거기 납품 좀 하세요. 평산 책방에 가가지고 납품 좀 평생 하세요. 책방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강신업을 책은. 지지하시는 그리고 우리 정치펀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평산 책방에 가서 거부해야 할 미래, 강신업의 거부해야 할 미래를 한번 좀 주문하십시오. 지금 거기서 자기 책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네. 책. 근데 자기 책을 팔면요, 돈을 엄청 벌어. 인세 그냥 막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책을 직접 갖고 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마진이 많아요. 아, 그렇죠. 책을 그냥 직접 갖고 오잖아. 많이 그렇죠. 팔리니까. 그렇죠. 막 한 달에 2만 3천 원을 팔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책을 바로 인쇄해서 실어와. 그럼 마진이 40~50%까지 돼. 아, 이거는 평산 재벌이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평산 평산 재벌이다. 재벌의 탄생이 지금 박두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산 그런 돈 재벌로 신당까지 만들 수 그렇죠. 있다. 돈 있잖아요. 네. 돈이 있으니까 조국이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신당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국 나오면 땡큐다라고 지금 조나땡. 국민의힘은 조나땡. 얘기해- 예, 조나땡. 조나땡이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에 나오면 다시 옛날에 조국 사태를 갖다 우리한테 환원시키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반조국, 반문재인 네. 이 불이 불면서 네.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